자, 우리 270페이지 보시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과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시면 한계 수입을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독점이 이윤 극대화하는 가격과 생산량 결정할 때 한계 수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생산하는 게 최적이야? 요거 할 때요. 최적 생산량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 원리를 사용해서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그 전에 지난 거 이거 다 모르겠고, 야 지금 여기서 내가 말이야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 더 증가시킬까?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증가시켰을 때 기업의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MR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기업의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거랑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거랑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만약에 생산을 하나 더 증가시킬까 했을 때 총 수입의 증가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기업의 이제 수입 증가가 더 크게 되면 이거 생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생산을 하고요. 만약에 생산을 더 늘릴까라고 봤는데 생산 더 늘리니까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조금이라도 총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는데 비용의 증가 효과가 더 커. 그러면 이때는 생산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계 원리라고. 그래서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총 수입과 우리 완전 경쟁 시장 그 그림으로 하세요. 거기서 얻게 되는 총 비용이 같아질 때 그때가 최적이고요. 만약에 MC가 더 커지면 생산을 줄이고 MR이 더 커지면 생산 늘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점.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최적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MR이 이제 필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P가 A-BQ라면 간단한 식을 적용하면 MR은 A-2BQ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2배, 직선인 경우에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됩니다. 절편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7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이죠.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찾았죠. 독점의 이윤을 최적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생산량인데 이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이게 최적 생산량이야. 자, 그건 어떻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각주 1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탄력성과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원론 수준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뭐 여건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70페이지 위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Q라고 합시다.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P라고 쓸게요.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MC 찾았습니까? MC는 우상향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MC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 여기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요게 만약에 MC가 뭐 C, Q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겠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거긴 곡선으로 했으니까 그냥 곡선으로 해놨어요. 자, 그럼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선 첫 번째 요거 이윤 극대를 나타내는 저기 써 있지만 스텝 1 해서 볼게요. 스텝 1 MR 이꼴 MC에서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 요거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MR 이꼴 MC가 같은 게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 이만큼 생산할 거야. 이렇게 독점이니까
모노폴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첫 번째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가격 설정자니까. 그래서 스텝 2, 두 번째 단계. 자, 우리 요만큼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면 이 수요 곡선이잖아. 이게 P가 수요 곡선. 수요 곡선에 맞춰서 소비자가 돈을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스몰 m이라 할게. 그래서 디맨드 곡선상에 대응하는 Q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P 스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약 하나가 너무 가격이 막 비싸면 또 안 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시장 상황을 보겠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리는 게 나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야. 그래서 P 스타 M 이렇게. 물론 저 뒤에 가면 이제 가격을 이제 소비자들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가격만 부과한다라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저기 스몰 m이 바로 독점의 가격과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윤이라는 게 앞에 여기 다시 정리하면 이윤이라는 게 TR에서 TC를 빼는 겁니다. TR은 뭐라고요?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돼요. P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P 곱하기 Q는 어떻게 될까? 이게 Q, 이게 P 높이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이 완전 경쟁 시장하고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그게 완전 경쟁이면 우하향한다. 이 독점 상황입니다. 얘가 TR 총수입이야. 토탈 레버뉴. 그다음 이제 총 비용을 찾아야 됩니다. 총 비용은요 이거 가지고 그냥 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요 TC는 AC를 찾으셔야 돼. 우리는 Average Total Cost ATC라고 쓸게요. ATC 곱하기 Q 이게 바로 TC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MC 한계 비용이고요. 평균 비용이라는 게 여기 또 있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약간 U자 형태를 띠는 거니까 거의 그렸습니다. 근데 ATC는 U자 형태인데 거기서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우리 책과 달리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ATC. 자, 여기다 살짝 다시 쓰면 이거는 U자 형태이고요. 형태로. 아니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 주어지면 이제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거대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아니야. 요 경우. 이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지. 요 경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U자 형태로 책에 있는 경우는 최저점을 U자의 최저점을 MC가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그거 그래프 그 파트에서 살짝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ATC랑 여기 Q, 이게 Q 스타 주어진 거야. Q 스타에 거기서 보는 겁니다. Q 스타일 때 ATC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게 ATC라고. 그러면 ATC 곱하기 Q 이거는 요겁니다. 여기 전체 궤적이 보이시면 안 돼요. 전체 궤적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점, 요 점이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T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TR에서 TC를 빼는 거면 저 파란 색깔 직사각형에서 빨간 색깔 직사각형 면적을 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책에 잘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ATC 책에서는 B야. 책에서는 여기서 좀 높게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B점을 찾고 그 차이만큼 회색깔로 칠한 부분이 이윤의 크기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윤의 크기가 뭐야? 이거지 이거. 용수철 같이 표현할까요?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윤의 크기 요게 바로 가장 극대화되는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총수입과 총비용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완전 경쟁처럼 근데 그거는 빼있고 여기 우리가 한계 원리 그것만 여기다 표현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림 나와 있고요. 그림 271페이지에 거기 그림 바로 밑에 첫 번째 단락 뭐 그렇게 숫자 넣어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윤의 크기 7.5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지금까지 독점 기업의 최적 생산량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일반적인 오해를 좀 지적했대요.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책정하는 가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시장의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에서 책정할 수 있는 가격보다 좀 더 높게 부과할 수 있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시장의 고객들이 만약에 가격을 올리면 나 자전거 안 타. 이럴 수 있다고.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자전거랑 인라인 스케이트가 서로 경쟁 관계, 대체 관계가 아닌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하기가 부담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체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분필 같은 거 있잖아. 이게 하얀 우리 칠판에 하면 분필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 담배가 독점적인 상황이야. 근데 담배를 막 중독돼서 막 소비를 하고 싶은데 담배 가격이 하나당 100만 원 이렇게 되면 뭔가 담배라도 펴야 되고 이게 몸에 이게 돼 있으니까 분필을 막 뻐끔뻐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좀 얘가 그런가?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체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가격을 올리면 대체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전거랑 대체 관계가 아닌 인라인 스케이트나 걸어 다니는 거 이게 같은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쪽까지 사람들의 대체 관계로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특히 독점 기업이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하는 내구재를 판매할 때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이 볼 기회가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PC 운영 시장에서 완전 독점적인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MS사가 이런 새로운 운영 체제를 판매하려고 할 때 많은 잠재적인 소비자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격 책정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운영 체제, 새로운 동그라미 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뭐 아니면 현대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내놓는다 할게. 그럼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같은 세단 자동차가 독점적인 시장인데 이 새로운 모델을 계속 출시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경쟁자가 없는데 과거에 자신이 생산했던 소나타 자동차 중고 시장이 또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과의 또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극대화할 때는 새로운 모델을 언제 출시할까? 야, 기술이 앞서갔으니까 계속 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기 상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도 보고 새로운 어떤 신제품 출시 기간도 그런 것도 다 보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구재 같이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구버전과 신버전 사이에 또 대체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또 자기의 지금과 또 서로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애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과 구형 아이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되게 많이 또 확장해서 공부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이거 이윤극대화하는 거 봤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요 공급 곡선이 없어요. 밑에 보시면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객관식 시험 같은 거에서는 그래서 가끔 나와요. 독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박스할 때 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러면 무조건 다 틀려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공급 곡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할 때 MC가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가격이 결정되면 아니면 수량에 대해서 가격과 1대1 되는 건데 이 독점에서는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정하게 되니까 하나씩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얘기가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공급 곡선 구하세요 그러면 MC가 공급 곡선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할 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공급곡선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야.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자신의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의 모양, 그게 다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쫙 와닿진 않아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이해되실 거야. 달리 말하면 독점 기업의 공급량은 자신의 수요 곡선에 따라서 여기서는 수요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생산량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급 곡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바로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고, 근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요컨대 완전 경쟁에서는 기업의 한계 비용을 알면 공급 곡선을 쉽게 그릴 수 있는데 독점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표현하는데,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하고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얘기를 할 거야. 두 개를 비교할 때. 자, 오른쪽 밑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그림인데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왼쪽에 시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니까 27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요걸 상정할게요.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이건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키게 되면 생산량도 정확하게 2배 나오는 그런 상황이야. 이 얘기를 비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CRS예요.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면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다시 보시면 네 번째 줄이네요. 모든 기업은 크든 작든 규모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야. 규모를 크게 대량 생산하면 평균 비용이 평균 단가가 떨어지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같게 되는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 물론 이제 장계주로 얘기하는 거죠. 수평이 되고, 여러분 우리 목욕탕의 물이나 학점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평균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점이 4.0이다 그러면 4.0이야 계속. 그럼 매 학기에 추가적인 학점을 뭐 받은 거야? 4.0 받은 거지. 그렇게 되면 ATC가 MC와 평균과 한계가 이게 성립한다. 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심플하게. 여러분 ATC가 수평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TC가 올라가면 MC는 위에 있고 ATC가 떨어지면 MC는 밑에 있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자꾸 보셔야 돼. 안 그러면 또 까먹어져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TC가 수평으로 일정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그래프를 좀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고정 비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TC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스몰 c에다 Q라면 아까는 이제 우상향 하는 걸로 해서 MC라고 했는데 그러면 ATC는 어떻게 돼요? 이거 TC를 Q로 나누는 거지. 평균이라는 것은 총 비용을 평균 하면 Q로 나눕니다. Q로 나누면 C. 한계는 마지널이다라고 하면 이거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Q가 한 단위 증가할 때 TC가 어떻게 되니? 이거 미분하게 되면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이 없이 이렇게 가변 비용만 존재하는데 그것도 Q에 이렇게 일정하게 비례하는 경우 나타냅니다. 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우상향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원점에서 그리는 직선이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나 똑같게 돼요.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되어 있다 할게.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요.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전체 이제 공급 곡선의 느낌이 되는 거죠. 완전 경쟁이라면. 자, 그래서 완경이라고 할게요. 완경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우리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P가 MC에서 결정돼요. 근데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P가 MR하고 똑같잖아요. MR하고. 그러니까 P와 MC가 같아지는 여기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돼요. C라고 할까? 이렇게. 그거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P가 이겁니다. P가 이거고 이게 AR이야.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P와 MC가 같아지는 여기가 스몰 c라고 1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여기서 그대로 결정되죠. C 컴피티션 해서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2 되는 거 알 수 있고 생산량이 4,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결정되고 가격은 고정돼 있습니다. PC로 가격은 P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지금 독점 한 비교해 볼게요. 독점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독점은 앞에 얘기했던 이 원리가 그대로 갑니다. MR과 MC가 같아지는 거 그거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요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MC가 같을 때가 최적인데 우리 얘기했잖아.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요.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경쟁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이윤극대하는 그거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MR과 MC가 같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야. 지금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완전 경쟁은 요 같기 때문에 이게 P가 되는 건데 P와 MC 이렇게 보시고 요 하나의 그림에다 그냥 같이 비교하려고 그리게 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이 되고 그럼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되고 가격은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가 이렇게 먼저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야, 우린 말이야 이만큼 생산하겠어. 가격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독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되고 이렇게 독점의 가격을 설정합니다. 책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완전 경쟁하고 독점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했어요. 뭐 책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Q가 뭐 $2고 Q가 뭐 4,000이고 등등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네, 그거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 볼게요. 자, 우선 여기 결론을 먼저 짓고 보시면 완전 경쟁에 비해서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작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독점에서의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작아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더 생산 좀 해줬으면 야, 오페크 국가들아, 석유 수출 국가들아, 좀 석유가 필요하니까 원유가 필요하니까 생산 좀 더 많이 좀 캐면 안 되겠니? 싫어. 자기네끼리 독점처럼 하면 담합하는 거지. 그게 자기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어서 과소 생산합니다. 과소 생산해. 일부러 생산을 줄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완전 경쟁에 비해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가격은 또 높이 받습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 국가들이 일부러 생산을 왜 줄여요? 가격을 높이 받는 거. 그래서 높이 받으면 물론 자기네들이 손해되는 것도 있지. 팔리는 게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자기네들의 이득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면 가격은 독점 시장의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보다 또 가격은 더 높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선 두 개 비교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저 뒤에 할 건데 우선 살짝 먼저 보시면 거기요 그 똑같은 그림인데 278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완전 경쟁에 비해서 독점일 경우에는 여기 소비자와 생산자 전체의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데 요만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크기를 진짜 하버거라는 학자가 이 크기를 측정하려고 해서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독점 경쟁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최선을 더 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해도 뭐 될 만한 사회적으로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해. 이 과소 생산한다니까. 그래서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 낭비야. 자원의 낭비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비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낭비죠. 자원의 낭비. 이게 이제 독점으로 인한 독점의 이렇게 쓸까요? 독점의 비효율성. 그래서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실. 뭐 사중 손실,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점이 왜 나쁘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을 막 세우는데 그게 나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SCP 패러다임에 따르면 경쟁자가 없고 자기가 혼자 응시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잉여해서 얘기를 할 거고 미리 살짝 맛보기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다시 앞에 가보시면 274페이지 장기라는 건 뭐야?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기에도 독점 기업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흘렀는데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잖아. 뭔가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 독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독점의 장기적인 진입 장벽의 여러 가지 요인들, 규모의 경제나 특허라든가 등등 그거 하나 볼 거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약간 복습하는 걸로 독점으로 인한 오른쪽에 277페이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밑에 제목이 비효율성, 여러 가지 사중 손실, 소비자의 손실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 이제 독점은 완전 경쟁과 달리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뒤에는 가격 차별에 대해서 살짝 아이디어만 살펴볼 거예요. 자세한 거는 뭐 미시경작 이런 데서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독점 정도를 1시간 정도 하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는 과점 시장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에 미시 경제 언론 1을 다 나가기가 어려워요. 나가는 방법은 옛날에는 좀 다 나가려 했거든. 앞에 쓸데없는 뭐 경제학이란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하고 그냥 주르륵 넘어갔는데 뭐 그냥 앞에가 사실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요해.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해서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또 비슷한 거 배울 기회가 많아요.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거 뭐 산업조직론 같은 데 가면 여기서부터 배우고요. 또 뭐 재정학 같은 데 가면 또 배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다음 시간에 과점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뭐 외부성이나 공공재나 봐서 아니면 불평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거기까지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